네, 이렇게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엘리트들마저 김정은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 그런데 태영호 공사는 왜 제3국이 아닌 한국행을 택했을까? 또 이번 탈북이 북한 체제 내 어떤 큰 흐름의 신호는 아닐까? 남는 궁금증이 큽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태영호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역대급 탈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까지 탈북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은 맞습니까? 탈북은 그 90년대 후반에 이집트 장성길이라는 장성길 이집트 대사, 일하고 그 형인 당시 프랑스 참사관 미국으로 망명했죠. 그러니까 네. 그 두 인사를 뺀 한국행을 선택했고 대한민국에 온 고위급 인사로서는 최고위급이죠. 1990년도에 물론 지금 국가안보전략원 부원장하는 그 오용한 그 당시 콩고 대사관 1등 서기관 자격으로 1990년 1년도인가요? 망명을 해서 한국에서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최고위급 인사죠. 그 이후로는 최고위급 인사. 자, 북한은 출신 성분 혈통 굉장히 중시하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아버지가. 이런 얘기가 지금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북한 외교관들도 일반적으로 한 번 근무 기간이 3년 됐는데 본인이 유럽에 10년씩이나 있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이고 지금 자녀가 2남 1녀로 돼 있는데 물론 그 덴마크에서 태어났다는 둘째 아이가 평양에서 이제 북한도 외교관들이 이제 자녀들을 평양에 남겨두는 거가 되게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볼모 형태로 서방으로 망명을 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평양에 근무하던 자녀를 다시 런던으로 다시 몇 년 전에 다시 오라 그래서 같이 생활할 정도고 부인 오해영이라는 여성 역시 홍콩에서 근무를 하다가 몇 년 전에 다시 런던에서 일가족이 같이 살 정도면은 굉장히 실력자의 이 자녀가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김 대표께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 인사는 그 빨치산 1세대였던 태병렬 인민군 대장 정치국장까지 지나고 1997년도에 사망한 인물로인데 그 아들이 아니겠느냐. 그의 두 번째 아들과 뭐 흡사하다. 그 형인 이 일각에서는 태형철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태영철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교 총장이 태영철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뭐 그 같은 형제다 이렇게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 근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김성민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얘기가 나온 태병렬 그 인민대장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군 고위직 아니었습니까? 얼굴 아시죠? 일단 항일빨치산 그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선연병으로 참가하기는 했지만 북한에서 제일 오래 어떻게 보면 살아 있었던 빨치산 1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육신을 잘 움직이지 못하던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는 인민군 청정지국장까지 했던 분이 전쟁기념관 관장을 했습니다. 우리 전쟁기념관 같이 그렇게 뭐 큰 직급은 아니었지만 계급은 대장이었고요. 오래 남아 있었고 제가 80년대 말에 이제 전쟁기념관에 인민군 청정지국에 있을 때 창작실에 있을 때 서클 지도를 갔었는데 그때까지 그냥 합창 대열에 이제 당당히 서서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던 분이었고요. 태영호 씨가 이제 이분의 아들이라는 추측과 이제 연관된 부분인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생긴 거는 뭐 그렇게 딱 맞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태영호라는 분이 이제 그 평양에서 북한에서 외국어 엘리트 외국어관들을 키울 때 기초 소위 학교라고 하는 외국어 학원을 졸업한 사람이고요. 74년에 입학해서 80년에 졸업합니다. 80년대 졸업해서 졸업과 함께 이건 언론에 나와 있지만 베이징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근데 이때 유학 간 이 클래스 한 조가 누구였나? 김정일이 소위 이 공화국의 외교를 맡으라. 당신들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묶어서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태영호 씨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김일성 책임서기 했고 후에
북한의 내각 총리를 했던 최용님의 수양딸, 현재는 미국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최선희와 함께 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북한 최고의 인민무력부장까지 지냈던 어진이 딸 어선화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 커서로 보냈죠. 이 졸업하고 바로 나와서 국제관계대학을 또 졸업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안에 그래서 중요한 사람으로 키워진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3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한국행을 택한 걸로 일단은 보십니까? 과거의 전례로 보면요. 예. 과거에 지금 작고하셨습니다. 그럼 타이완으로 간 김만철 씨, 예. 그 당 일가족의 망명 살해골 때 그때 일본으로 가려다 결국은 한국 들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관계 당국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번 역시 우리 관계 당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서 제가 1997년도에 당시 장성길 이집트 대사가 미국으로 선택한 거는 굉장히 당시에 어떤 이집트나 북한과의 당시 미사일 스와프 이런 그 대량 살상 무기 거래 흔적이 있었는데 혹시 본인이 그런 고급 정보에서 미국 정보를 원했고 이런 선택지를 주는데 네. 이 본인의 어떤 우리 관계 당국의 굉장히 많은 노력에다가 본인이 결국은 최종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설득 과정 과정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잘한 것이다. 예,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럽에서 북한 체제에 선전하는 키맨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들을 증명하는 영상들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왜 탈북을 했을까? 여기에 궁금증이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의 이제 행적을 보면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이제 북한 체제를 선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국에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김정은의 형 김정철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난해 9월로 이제 런던에 있을 때 에릭 크립튼 공연을 때 그 무렵으로 1년 전쯤 화면이죠. 네, 그런 여타의 활동과 함께 이분이 특이한 게 하나 지금 포착이 됐는데 영국에 우리 탈북민들이 꽤 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제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김정실을 비판하는 탈북자들이 대다수입니다. 한데 일부가 소위 북한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영국으로 간 친구들이. 친구들 중에서. 그 친구들을 3번이나 대사관에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더라. 그래서 이것도 무슨 행보지 하는데 이런 관계를 그것도 사실 북한을 뭐 저한 쪽이라니까 자기가 가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행보를 어떤 북한 외교관도 보이지 못한 행보를 보였는데 이러다가 지금 갑자기 벌어지는 일인데 물론 7월 달쯤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갑자기 탈북을 북한을 떠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지 않았나.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김주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귀국 한 달 정도 남겨놓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영국 현지 외신들을 종합해 보면 둘째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 그러죠. 그래서 자녀의 장래 문제. 가을에 영국은 그 가을쯤에 대학 입학을 하는데 요즘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학력고사 같은 제도를 보죠. 거기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해서 그 이른바 임페리얼 칼리지라고 A+급 이상 학교를 가는데 3대 대학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럼 이제 런던 평양 당국에서 강제로 들어오라면 자녀 아이 문제가 있었겠고 지금 김정민 대표가 이야기했던 어떤 대북 제재 이후에 인권 문제가 굉장히 북한이거든요. 유럽에서 인권 문제 부각하는 곳이 사실은 영국입니다. 런던이고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 내는 나라가 EU 회원국 중에 영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김정은의 입으로서의 최점선에 나가 있는 당사자 중에 성과를 못 냈을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떤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북한 고위층 자녀 미래 때문에 탈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이제 70년도에 탈북했던 홍순경 태국 주재 무역 참사관 9년 동안 나가 있었죠. 이분도 자녀 문제 때문에 탈북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외교관들이 혹은 외화벌이 일꾼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서한입니다. 이거 뭐 자녀 문제도 걸릴 수 있고 북한에서 사실 저 사안에서 안 나올 게 있겠습니까? 돈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한 하면 일단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해외에 나와 있던 북한 사람들이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도 이제 탈북하셨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 심경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건데 어떻습니까? 처절하죠. 네. 그게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96년도에 나왔다가 중국공안에 네. 잡혀서 다시 북한에 끌려갑니다. 아이고. 두 번째 선택을 또 해야 예. 되는데 그때 다시 죽더라도 다시 남조선이다 하고 왔는데 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처절한 마음이 다 누구나 처절한 감정이 있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꽤나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사실 왔는데 네. 외교관이나 뭐 배고파서 온 탈북자들의 그 심정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지금껏 반 이상을 살았던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겠고요. 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그 기본적인 것은 그 체제에 대한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이 아마 차지할 거고요. 정말 이 체제에서 미래가 없다.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탈북들을 할 것이다. 뭐 오다가 죽은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절박한 모르는 심정이다. 어떤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주변에 지금 자녀 문제인데 제가 취재원으로 알고 있는 탈북 인사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부유한 층의 예. 자녀였는데 그 부모가 네. 부모 역시 평양에서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직업을 하는데 그 남성분인데 아들이 재능이 아까워서 본인한테 그랬답니다. 그 여기서는 너 재능을 발휘를 못한다. 어떤 형태로 해서 평양 밖으로 나가서 네 인생을 살아라. 네. 그러면서 부모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와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색에서 만나면 가끔 눈물을 훔치는 경우도 아유, 있고요. 이런 그럼. 심정.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태영호 예. 대사 역시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본인이 망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얼마나 절절한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이게 이제 개인 차원의 탈북인 건가 아니면 북한 내에서 뭐 집단적인 탈북이라던가 어떤 체제 내부에 어떤 큰 붕괴 조짐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짧게 얘기를 한마디씩 해주시면요. 저짐이라기보다도 일단 예. 뚝은 무너졌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뚝은 무너졌다. 예. 과학적으로 뭐 자료적으로 봤을 때 네. 13명 탈북자 집단 망명이라는 그리고 홍콩에서 또 영재를 비롯해서 알려지지 않은 외교관 출신 그리고 네. 공작원 간첩 출신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꽤 많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20여 명의 외교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많고 이제 이들의 힘을 입어서 더 많은 탈북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많은 탈북이 이어질 것이다. 김주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1960년대 사하로포 박사 등 소련이 있을 때 당시 지식인 그룹들이 서방으로 많이 망명을 했어요. 예. 어떤 이제 소련 체제에 환명을 해서 물론 소련이 그 후에 붕괴된 거는 1990년이지만 30년의 세월이었었지만은 지금 시기의 문제지 이미 뚝은 무너졌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모부까지 처형하는 김정은 시대 공포 정치 때문에 자, 이 시점에서 최고위층 일단 탈북행렬 계속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김주환 전문 기자 그리고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